안녕하세요. 강남 뇌편한의원 박종민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자율신경 실조증 중에서 부교감신경 항진증 영상에 대해서 환자분들의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인 교감신경 항진증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간단히 환자분 사연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재작년에 친구한테 사기를 좀 크게 당한 이후로 잠도 잘 못 자고요. 소화도 잘 안 돼요. 위장약도 먹고 있고 수면제도 먹고 있는데도 좋아지질 않아서요. 요즘은 심장도 두근거리고 항상 불안한 느낌도 들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증상이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마 사연 들으면서 내 증상하고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실제로 이런 비슷한 자율신경 문제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큰 스트레스라든지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이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컨디션이 회복도 좀 잘 안 되고 몸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문제는 다양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이 안 나타나고 증상은 계속된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환자나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러다가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하는 건가? 어디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 건가? 걱정도 많이 되시고 막막하실 텐데요. 이럴 때는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 항진증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감신경 항진증은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자동차의 엑셀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통 상황에 맞춰서 엑셀과 브레이크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작동해야 사고도 안 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교감신경 항진증의 경우 악셀을 계속 밟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엔진도 과열되고 운전자도 불안해지겠죠. 이렇게 몸의 긴장, 불안이 풀리지 않고 24시간 동안 계속 제대로 쉬질 못하는 상태가 교감신경 항진증입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환자분들마다 증상은 조금씩 다 다르고요. 자율신경이 무너지게 된 원인도 다 다르고 환자분들의 평소 생활도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제가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 두 번째, 이유 없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진다. 세 번째,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네 번째,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깬다. 다섯 번째, 머리가 자주 아프다. 여섯 번째, 어깨와 목이 늘 뭉쳐 있다. 일곱 번째, 얼굴에 열감이 자주 올라온다. 여덟 번째, 소화가 잘 안 되고 식도염 증상이 자주 재발한다. 아홉 번째, 과민성 대장이나 과민방광 증상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피로감이 심하다. 어떠신가요? 이 만약 이 두 개 이상 증상이 한 달 이상 계속 반복된다면은 단순히 각각 증상만 따로 볼 것이 아니고요. 자율신경 조절 상태를 꼭 검사를 통해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왜 교감신경 항진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은 놀라거나 걱정을 하거나 불안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생존을 위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되고요. 혈압은 올라가고 근육으로 혈액량이 늘어나고 소화 기능은 잠시 멈추게 되죠. 원래는 스트레스 상황이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균형을 회복하고 소화도 다시 잘 되고 몸이 휴식하는 모드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거나 또 오래 지속되다 보면 교감신경이 너무 과하게 상승하게 되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간 교감신경을 끌어내려 주질 못합니다. 마치 불이 났는데 불을 끌 소화기라든지 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결국 몸은 쉬어야 할 때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계속 긴장된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몸에 익숙해지게 되고요. 몸의 세팅 값이 항상 예민하고 긴장된 상태로 바뀌어 버리게 되거든요. 몸의 항상성 자체가 바뀌게 된 거죠. 이때부터 악순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휴식도 제대로 못 취하다 보니까 몸이 엄청나게 피곤해지고요.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영양 흡수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몸의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몸이 느낄 때는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진 걸로 생각하게 되고 불안과 심장 두근거림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과 함께 건강 염려라든지 불안이 심해지시는 경우도 많고요. 이 단계에서는 소화제라든지 불면증 약도 잘 안 듣게 되고요. 실제로 항불안제라든지 공황장애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교감신경 항진증은 공황장애나 불안장애하고 좀 다른 건가요?
증상으로만 보면은 겹쳐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교감신경 항진증 환자분들 중에는 제때 치료를 못 하시고 증상이 악화되시면서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분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불안감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지고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정신과 약으로 불안감이라든지 공포를 억누르려고 해도 다른 몸의 증상은 계속되기 때문인데요.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지면 심장, 위장, 혈액순환, 호흡, 배뇨, 배변까지 온 몸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같이 회복되지 못하면 몸은 결국 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교감신경 항진증은 어떻게 치료하게 돼요? 많은 환자분들이 증상 하나하나를 없애는 데 좀 집중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병원도 다니시고 약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요. 잠이 안 오면 수면제, 소화 안 되면 내과에서 위장약, 가슴 두근거리면 항불안제, 물론 이런 약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저희 환자분들도 초반에는 한약과 함께 기존에 드시던 약을 같이 드시면서 점점 끊어가기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나도록 건강을 좀 되찾는 치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내 몸이 스스로 자율신경 균형을 잘 회복할 수 있는 그 조절 기능을 되찾아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조절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우리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고 했잖아요. 항상성은 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내 평소 컨디션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이 항상성 자체가 좋아져야 내가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하게 안정된 컨디션을 유지하게 되고요. 스트레스라든지 환경 변화, 온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부드럽게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게 자율신경 실조증이고요. 그래서 치료는 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왜 이 환자분의 교감신경이 이렇게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맞게 침이라든지 약침, 추나치료, 한약치료 같은 한의학적 치료와 함께 수면, 식사관리, 운동, 명상, 호흡과 같은 생활관리가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빠진 건강 상태는 한의학 치료로 개선시켜주면서 안 좋았던 생활 습관들을 바꿔가는 거죠. 그래야 몸이 빠르게 안정감을 되찾게 되고 자율신경 균형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일 때 도움되는 생활관리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으니까요. 한번 제 예전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잠도 잘 안 오고 가슴도 항상 답답하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늘 불안하고 걱정도 많이 들고 몸은 항상 피곤하다면 교감신경 항진증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계속 몸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비만 하게 되면 무기력감이라든지 우울감으로 갑자기 몸이 축 처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부교감신경 항진증, 즉 번아웃 증후군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증상들이 자꾸 반복되고 약을 먹고 치료를 좀 받아봐도 잘 안 낫는 느낌이라면 내 병의 원인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찾아보시고요. 자율신경 자체를 회복시켜주는 치료와 함께 생활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강남 내편한의원 박정민 원장이었습니다.